밀정을 통한 김구 체포 작전. 이제 우리가 그 아까 6.3정 의고도 되게 중요한 건데 네. 또 우리가 되게 유명한 분이니까 김구를 잡으려고 또 김구 같은 경우는 1932년에 특히 윤봉기를 통해서 홍구공원을 의거했잖아요. 네네. 이거 일본인에게 엄청나게 충격을 줬기 때문에 이제 김구 잡으려고 이제 혈안이 된 거 혈안이. 현상금을 줍니다. 현상금 20만 원. 1차 20만 원. 와. 못 잡으니까 2차로 또 현상금을 3배 올려요. 아까 제가 한 5원에서 50원 정도. 네. 5원인가? 5원 같기도 하고. 하여튼 공무원 월급이 한 5원쯤 될 겁니다. 와. 밀정한테 많이 주면 한 50원 준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거죠. 몇백 배, 몇천 배의 그러니까요. 돈으로 이제 현상금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혈안이 됐겠어요. 밀정들이 그러니까요. 김구 잡으려고. 와. 20만. 네. 그래서 이 밀정을 통해서 이 밀정을 운영하는 기관이 3개인데 네. 김구는 워낙에 거물이니까 네네. 밀정을 운영하는 3개 기관이 공동으로 합작해서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네. 역시 약간 네. 이런 현상금을 보면은 그게 오히려 더 동기부여가 되죠. 명확하네요. 이 밀정들이 더 동기부여가 되죠. 밀정들 기본적으로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어. 기본적으로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돈을 많이 걸면 동기부여가 되죠. 밀정들에게. 김구 체포 작전은 총 3번에 걸쳐서 이루어져요. 정확히 말하면 암살 작전. 체포하기 어려우니까 죽여버리자 이렇게 암살 작전. 체포하면은 또 이제 뭐 다른 일 뭐 체포해서도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예 죽여버리는 암살 작전을 벌이는데 이거를 일명 대김구 특종 작전이라고 합니다. 김구에 대한 특별한 종류의 공작. 그러니까 암살 작전이에요. 총 3번에 걸쳐서 암살 작전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32년 홍구공원 사건 이후에 벌어지는데 이 모두가 다 1차, 2차, 3차 공작 모두가 다 밀정을 통해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효과적이라고 본 거죠. 밀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본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보시면 첫 번째 공작은 이거 좀 이제 공부가 됐으니까 총독부 경무국에서 총독부 경무국도 외국에 파견합니다. 상해 파견원. 그러니까 소속은 외무성이 아니고 경무국 소속인데 또 파견할 수 있어요. 이게 경쟁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상하이에 파견된 나카노가 거물급인데 나카노라는 파견원이 단순히 파견원이 아니에요. 높은 사람이에요. 파견원이 밀정 오대근을 시킵니다. 오대근에게 암살을 지시해요. 그래서 오대근이 다른 또 자기의 밑에 있는 하청 뿌락지를 데리고 난징으로 가요. 왜 난징 가냐면 이제 홍구공원은 상해인데 상해 안 있거든요. 도망 다녀야 되거든요. 네. 도피. 그래서 주로 이제 쭉 이동하는데 난징 간단 말이죠. 난징에서 나온다라는 이제 정보를 갖고 가요. 오대근 여러 명의. 근데 오대근 일당이 잡힙니다. 중국 관원들에게. 그래서 오대근 일당이 죽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약간 장개석 중국 정부와 네네. 김구가 친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의 뭐 수많은 군대가 못한 거를 윤봉길이 다 했다 이런 것처럼 이때는 32년 윤봉길 의거 이후에 중국 장개석 정부가 임시정부를 인정하고 도와줄 때예요. 그러니까는 이럴 때는 이제 그 김구의 도피도 도와주고 자금도 주고 이럴 때거든요. 그러니까는 김구 잡으러 온 밀정들을 중국 관이 잡아다가 오히려 죽여준 거예요. 장개석이 도움 준 거죠. 그러네요. 네, 오대근은 누구냐? 오대근은 누구냐? 사회주의 활동한 사람이에요. 국내에서. 국내에 있다가. 네. 상해 망명해요. 그다음에 전향을 하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밀정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아무런 어떤 독립운동도 모르는 그냥 필부필람이 하는 게 아니고 독립운동 계열을 잘 알고 그 내막을 잘 알고 개선을 잘하는 사람들이 좀 밀정한 거예요. 그런 사람 밀정시킵니다. 그냥 저 김구 얼굴도 몰라요 가 아니라 김구는 누구랑 친하고 어떤 독립운동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계열과 친하고 어느 계열과 라이벌이고 이런 건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밀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밀정은 항상 얘기하면은 전향 문제가 나오죠. 그 전향 문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얘기합시다. 너무 재밌겠네요. 예. 자, 그래서 오대근은 국내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잡으려고 하니까 상해를 망명해요. 그러다가 자기가 활동했던 조직이 와해가 돼요. 그 와해한 조직의 멤버 구성원 중에 하나가 여운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따르던 멤버들이 다 잡혀가니까 되게 뭐랄까 이제는 안 되는가 보다. 독립운동 안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전환했던 것 같아요. 또 망명했으니까 뭐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대부분 이제 일정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오대근이 죽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나가노가 파견원이 그 다음 후임자가 히토스키라는 파견이 오는데 이 히토스키가 나가노는 그 다음에 상해에 있다가 한국에 와요.
한국에 와서 충북 경찰부장합니다. 요즘으로 하면 충북 경찰청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파견원이 낮은 직위가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후임자인 히토스키가 국내에 들어온 나카노한테 편지 보내요. 읽어보실래요? 네. 귀간의 상하이 재임 당시 오데그는 충실한 첩자로서 근무하고 특히 1934년 대김구 특종 공작을 위해 낮밤으로 분주하다가 1935년 2월 횡사 본적지에 있는 처자와 자녀 3명의 생활이 풍족하지 않아 진실로 연민의 정을 감당할 수 없다. 오데군의 유족 구제 방법을 간언. 그러니까 이제 후임자인 히토스키가 야, 나가노한테 편지 보낸 거죠. 야, 나가노 네가 지금 한국에 가 있는데 네가 같이 활동했던 지금 오데근이 죽었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오데근의 가족들이 어려우니까 네가 지금 한국에 갔으니까 특별히 오데근의 가족을 네가 돌봐야 되지 않겠니? 라고 편지 보낸 거예요. 네, 편지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챙기는 거죠. 네, 네. 네, 이렇게 네. 했다는 거죠. 자, 이게 1차 공작이 실패하고 이제 2차 공작 들어갑니다. 이제 2차 공작은 이제 그 처음엔 나가노가 파견원인데 실패했고 2차 공작은 이제 히토스키가 됐지 않습니까? 네. 히토스키는 좀 더 주도 면밀하게 하죠. 아, 저희가 좀 안 되겠구나. 그냥 단순히 사람 보내가지고 덮쳐가지고 총싸움해서 죽일 수는 없다라고 하니까 좀 더 머리를 굴려요. 세 가지 방법을 계획을 세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을 세워요. 좀 이제 도상에서 철두철미하네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반대파를 이용하는 거죠. 실패합니다. 네. 두 번째는 내부의 내분, 내분을 이용합니다. 실패해요. 세 번째는 뭐예요? 무정부주의자를 이용합니다. 무정부주의자는 그러니까 아까 했던 흑색 공포당 같은 또 백정기 같은 그러니까 무정부주의자와 김구 계열은 경쟁 관계이면서 협력 관계이면서 라이벌이에요. 라이벌이면서도 경쟁 또 협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기에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 시도는 하지만 다 시도합니다. 첫 번째 아예 반대파를 이용하는데 실패. 두 번째는 내분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실패. 세 번째는 경쟁적 협력 관계인 아나키스트를 이용하자. 이렇게 실행합니다. 그래서 실행에 반은 성공해요. 왜냐하면 김구에게 총상을 입히거든요. 그 김구에게 총상 입히는 사건이 바로 남목청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남목청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자 보십시다. 어떻게 되는지. 자, 남목청. 자, 히토스키가 그 무정부주의자인 김호연을 체포하는데 네. 김호연 체포가 돼요. 그다음에 소문을 내는 거예요. 소문을. 아, 김호연이 체포된 것은 바로 그 반대파, 아나키스트와 반대파인 김욱파가 밀고 한 거다. 거짓 정보. 실제 김호연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네네네. 김호연이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감옥에서.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밀정이 이명창. 이때 이명창은 밀정이지만 아무도 이명창이 밀정인지 모르죠. 김구파도 그다음에 아나키스트파도 이명창이 밀정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네. 이명창이 이제 이르는 거죠. 아나키스트파의 어떤 거두 주도 인물인 정화암한테 네. 야, 김호연이 잡힌 거는 바로 김구파의 송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열받잖아요. 네. 정화암이. 그래가지고 얘기합니다. 정화암이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속마음을 이명창한테 나 김구 죽일 거야. 네가 돈 좀 마련해줘. 이때 이명창이가 밀정인지 모르기 때문에 정화암은 이명창에게 일본에게 돈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가 좀 다른 데 돈을 좀 구해와봐라 이런 뜻이에요. 네. 물론 이제 그 돈은 누구한테 나왔겠어요? 일본에게 나왔겠죠. 이제 이명창이 가져온 돈은 일본에게서 나온 거죠. 네. 예.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건 공작을 당초부터 의심하고 있었듯이 근래 생활에 공공했던 무정부주의자 일당이 김구 암살을 핑계로 이명창에게 여비 명목으로 300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결국 이번 공작은 무정부주의자를 이용하려다가 그들에게 이용하는 바가 되어 실패. 이거는 이제 정화암이 대치기 한 거예요. 정화암이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화암 입장에서는 김구파가 김호연을 밀고 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런 전반적인 큰 정황은 아나키스트와 김구파의 갈등을 활용하려고 한 거라고 해서 정황은 이미 큰 틀은 알고 있었어요. 구체적인 건 몰랐지만 이강 공작인 거를 인식했어요. 그렇게 시간을 끄는 거예요. 시간을. 이명창에게. 이명창이 끌려잖아요. 그리고 이명창이 속아 이제. 이명창의 몸이 달아가지고 속아. 그래가지고 결국은 300원을 줘요. 아나키스트 계열에게. 그냥 끝난 거지 뭐. 나중에 히토스키 판단한 게 이명창 속았다. 와 대박. 속 시원한. 근데 여기서 판단한 게 이명창은 속았지만 이명창이 독립운동가들에게 마음을 준 건 아니다.
이명창 최선을 다했지만 속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하여튼 역공작으로 이긴 거죠 이제. 와, 되치기가 어떻게 된 되치기. 뚫어보겠네요. 그런 간파하고. 거죠. 네, 네. 이 3차에 자 이게 책에 나옵니다. 그런 얘기가. 네. 자 그런데 이제 또 3차 공작 중에 아나키스트를 이용한다는 거 있었잖아요. 네네. 정화음을 통한 공작은 실패했지만 또 결국 있었군요. 그 아나키스트를 이용해서 성공합니다. 음. 여기서는 자 보시면은 아나키스트가 아니고 다른 공작으로 다른 네네. 공작으로 성공해요. 자 이제는 뭐냐면은 이제 히토스키라고 하는 파견원, 이거는 파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경무국이죠, 경찰 계열이죠. 그다음에 일본 총령과 합작을 합니다. 합작을 이제는 아주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요. 이제 아나키스트처럼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박창세라고 하는 김구 측근, 요즘으로 하는 김구 비서실장이죠. 김구 경호실장. 과거 김구 경호실장을 포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거의 이때 김구가 죽을 뻔한 거예요. 김구 경호실장을 포섭했으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박창세는 반드시 이제 분명히 독립운동한 건 분명합니다. 네. 이견이 없는데 이제 아들을 활용, 아들을 박창세의 아들이 있어서 2명이 박재도와 박재건이라고. 장남 박재건이는 마약쟁이야. 마약을 해가지고 그 관원들에게 이미 잡혀 이제 리스트에 올라가지고 잡히면 무조건 감옥 가는 거예요. 네. 봉공 송환된다든지. 그래서 일제가 아주 약점으로 잡아놓고 있었어요, 박재도를. 그러니까 이 동네는 뭐냐면은 상해이기 때문에 뭐 프랑스 조계를 가든 영국 조계를 가든 일본 조계를 오든 하여튼 누구한테 관원에게 잡히면 이제 감옥 가는 거예요. 마약 그 헤로인을 막 밀매하는데 관여했다고 해요. 헤로인을.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당시 총영사관 경찰부에서는 종래 헤로인 밀매 관계로 출입하고 있는 박재도를 통해 부 박창세를 회유하고 동인의 손에 의해 김구를 처치하려고 획책 중이다. 네, 이렇게 박창세를 통해서 죽이자 이런 거죠. 약점이 2 아들이다. 근데 첫 번째 아들은 마약이라고 하는 약점이 있고 2번째 아들은 거꾸로예요. 잘 나가. 당시 최고의 권투 선수예요. 국제적인. 예. 그런데 보십시오. 당시 국제적인 권투 선수 금이 환영했죠. 박재건. 이 사진이 박재건 사진이에요. 차남 둘째 아들. 아버지를 따라 상해를 왔는데 여운형 선생이 이제 권유한 거예요. 자기랑 동지니까 박창세가 동지니까 동지 아들 보니까 권투 잘하거든. 또 아나키 여운형 선생은 또 체육인 본인도 복싱 선수거든. 복싱 잘하거든. 그래서 네. 복싱을 권유했는데 성공해요. 18살에 이미 세계적인 선수가 돼요. 그래서 18살인 33년에 무려 20번 싸워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무패. 그래서 상승이라고 하는 게 항상 승리하는 한자거든요. 무패 선수야. 그래가지고 별명이 황색, 옐로우. 황인종이니까 이게 스트레이트. 옐로우 에로. 그 이 꿈이 뭐예요? 국제 대회를 하는 거, 국제 대회. 그래가지고 36년에 국제적인 선수를 금이 환영 금이 환영 어디 온다는 거예요? 어디로? 다시 서울로 가요. 서울로. 근데 아버지는 독립운동가인데 김구의 측근인데 아들이 권투 선수 해가지고 금이 환영이 됩니까? 금이 환영에 물음표 해놨잖아요. 네. 이거는 일제가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쵸. 이게 바로 박창세의 변절의 증거예요. 금의원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해요. 국제대회 서울에 와서 권투 시합을 해요. 그래서 박재건이 한국 귀국한 것은 일제가 아버지 박창세 매도하는 공작이었다. 그러니까 큰 아들 작은 아들이 다 활용된 거죠. 박창세의 마음을 돌리고 박창세를 김구를 배신하게 만드는 걸로 2 아들이 활용된 거죠. 네, 이렇게 돼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 그래서 일제가 이제 박창세의 마음을 얻었어. 됐잖아요. 이제부터 이제 박창세가 빚을 갚아야죠. 일제에게. 그래서 박창세를 매수했고 박창세 이운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운환은 이제 조선혁명당의 그 당원이었다가 축출된 사람이에요. 제명된 자예요. 네. 근데 이운환을 시켜가지고 자 그 이제 이때 뭘 하고 있었냐면은 3당 합당이라고 해가지고 김구파 그다음에 지청천파와 다른 파들이 합당해서 힘을 합치자 이럴 때 논의하고 있는 회의장이에요. 그 회의장에다 이운환을 보내가지고 거기 회의에 있는 모두가 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김구, 지청천, 유동열은 총에 맞아가지고 김구는 기절합니다. 총 맞고 거의 죽을 뻔해요. 가슴에 총 맞았잖아요, 그죠? 현식철이 현장 사망이에요. 다 독립운동가인데. 그래서 깨어납니다. 그 기적적으로 살아나죠. 기적적으로. 이게 남목천이라는 동네랍니다. 남목천. 창사인데 중국 창사.
남북정창 사건 이후에 네. 자 김구의 백범일지에 나옵니다. 박창세 뭐 다 나와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이미. 그래서 실제 보니까 박창세가 이 사건 이후에 상해로 가가지고 상해 가서 제 진화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 있는 파견되어 있는 촌사령부, 그러니까 일본에서 근무한 거, 일본 기관에서 근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 밀정인 거죠. 100% 밀정. 특무공작 성공이죠. 그렇지만 김구는 안 죽었어요. 너무 다행이에요. 이때 죽었다면 박창세가 기록에 남았겠죠. 김구를 죽인 안두희처럼, 그죠? 그러겠죠. 근데 어쨌든 박창세 우리가 기억을 해야죠. 네. 나쁜 짓 했으니까. 예.